어떤 사람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엔 성공적으로 잘 살았는데 현실이 초라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와 반대로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까지 분하고 원통한 감정을 고수하는 때도 있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계속 과거 감정을 사귀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둘 다 공통으로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나를 고집하며 그 관점 속에 머물러 있지요. 과거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늙어 초라해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까지 나온 멋쟁이 신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잘 돼서 재산도 크게 일구고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술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혼을 하고 자식들도 떠나고 홀로 쓸쓸히 늙어갔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젊은 날의 화려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흘이 멀다 하고 술을 마시며 과거 자랑을 했습니다. 과거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추종했는지 흐뭇하게 회상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지막엔 초라한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비록 과거 영화로운 시절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과 부족감 속에서 술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는 60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속에는 과거의 모든 것이 와 있으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예측하는 미래 역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깨어있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차하면 과거가 나를 묶어서 이 순간 과거를 갖고 헤매게 되며 암울한 미래가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 순간 속에 깨어있기 위해 초월적 이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경우는 화려한 과거에 철저히 묶인 사례인데요. 자신의 관념이 과거 그대로 물들어 있으니 오늘의 초라함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면서 파멸로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 이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순간 속에서 존재성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꾸 떠오르는 과거를 어찌해야 할까요? 오로지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농사 짓는 것에 집중하고 호흡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과거를 무시하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꾸역꾸역 떠오르는 과거 생각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을 멈출 수 있나요? 생각은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떠오르는 과거 생각은 마음에서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지요. 참된 명상은 과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의식을 깨우고 성장시키는 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외면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며 무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과거이든 불행한 것이든 마찬가지지요. 이 순간 속에 과거와 미래가 모두 와 있는 만큼 과거에 묶이는 게 아니라 과거를 걸음으로 쓸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내일 소풍을 갈 때 오늘 행복해하지요.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며 간식거리를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처럼 내일을 꿈꿀 때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일 회사가 부도난다면 오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 해도 내일이 절망스럽다면 맛이 있을 리 없지요. 현재의 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바탕일 뿐이지요. 과거를 붙들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행복한 과거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과거는 더욱 그렇고요. 대개 명상을 할 때 과거 이런저런 일들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을 애써 외면하며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명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명상을 집중으로 여기며 자꾸 집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의 종일 긴장하고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하거나 회사 일을 하거나 집중하게 되지요. 라면을 하나 끓여도 집중해야 잘 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일 집중하는데 명상할 때도 집중하며 과도하게 긴장해야 할까요? 오히려 두뇌와 마음을 이완시키고 여유롭게 흐름을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명상은 집중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보통 잡념을 버리고 정신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이나 단전 호흡 등 과거의 명상법은 집중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집중의 단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야장천 집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패턴이 굳어지면 피가 머리로 몰려 홍조, 두통, 귀울림을 일으키는 현상인 상기증이나 자율신경실조증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강조하는 명상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속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알아야만 합니다. 흐름을 즐기는 명상에 익숙해지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즐겁게 명상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나를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상한다고 하면 잡생각을 떨쳐내려 하거나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명상을 깊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오래 앉아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풀어주는 이완 운동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명상을 처음 접할 때 잡념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중동이라고 해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고 하죠. 몸이 움직임이 없는 고요함. 즉 정으로 들어가면 내면은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동이 됩니다. 명상하며 몸이 고요해지고 자신의 시선을 내부로 돌리면 그간 느끼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직장 내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관계, 가족 문제 등등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신체는 또 어떤가요? 정신적으로 긴장돼 있다면 우리의 신체 또한 의식,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호르몬 분비의 교란과 불균형,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혈액순환 이상 등 신체적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흐름의 명상은 호르몬 분비를 안정화하고 자율신경의 일종인 교감신경의 활동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자연스레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자가치유력이 향상되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흐름의 명상을 하게 된다면 잡념이 떠오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집중을 중시하는 명상법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면서 내 속의 문제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명상이라면 내 문제를 통해 나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속의 의식을 깨우고 변화시켜야 마음이 밝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외면하지 않아도 되며 비우거나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의 명상은 내 생각을 흐르게 하고 감정 욕구를 흐르게 하면서 깨우고 개선하는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집중으로 인한 긴장감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운 명상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과 몸이 흐름을 즐길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인간은 초월적 이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이 사유할 수 있고 컴퓨터나 세탁기를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먼 우주 세계를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지요. 날아가는 참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철저히 본능을 바탕으로 살아갈 뿐이니까요. 미국의 한 심리학회에서 동물적 본능 욕구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생존 본능 욕구, 성 본능 욕구, 영역 본능 욕구, 권력 본능 욕구, 애착 본능 욕구가 그것입니다. 이 본능적 욕구는 동물 세계에서 오랜 세월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도 기본 속성값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 식욕, 수면욕, 심지어는 퇴근 본능까지.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생기는 불편한 감정들은 영역 본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를 짓는 동물 세계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게 권력 본능 욕구입니다. 직장 생활부터 친구들의 모임까지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만이 특별하게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생각이 뛰어나도 동물보다 못한 행동도 하니까요. 때로 동물보다 더 영악하고 잔인한 게 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초월적 이성이 첫째 조건이 됩니다. 내가 나를 본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초월적 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사유체계입니다. 초월적 이성이란 단순한 생각과 다릅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관념의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념을 초월해서 냉철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소 초월적 이성으로 살기보다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따라 판단하기 쉽습니다. 또는 기분이나 감정,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깊이와 폭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매우 발달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가 하면 욕구나 욕망의 힘이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성을 굳건히 세우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성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이성은 특정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성은 언제나 기존의 나를 고집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내 속의 수많은 의식으로 만들어진 관념들을 벗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냉철하고 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갖고 있는 이성의 개념에 대해 접근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매우 냉정하고 계산이 분명하며 돈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성에 대해서도 막연히 생각해 왔으며 냉정하고 계산 잘하면 이성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돈에 붙잡혀 있는 욕망적인 사람인 것이지요. 얼핏 보면 이성적인 느낌이 들지만 이성보다는 욕망이 앞서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인식하는 이성은 자신만의 관념이나 철학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성이란 기존 관념의 틀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마저 넘어서서 보다 새롭고 바람직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월적 이성이라 표현합니다. 초월이란 들어오고 나감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남이 자유로운 경지가 초월이지요. 만일 문이 없어서 들어오고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월적 이성이란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길을 찾아가는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지금의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시각의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월적 이성이 힘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초월적 이성을 세우기보다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 욕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불쾌감이나 질투심, 뭔가 사고 싶은 욕구에 쉽게 끌려가지요. 당장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욕구는 낡은 옷처럼 몸에 익숙합니다. 그 대신 초월적 이성은 새 옷처럼 낯선 느낌이지요. 분명 좋은 줄 알지만 낯설기에 익숙한 감정이나 욕구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성을 세우고 냉철하게 판단한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이나 욕구를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쁠 때 더 기쁘고 슬플 때 깊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감정에 마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으키고 거둘 수 있다는 뜻이지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도 묶이지 않음을 의미하지요.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이성을 봐도 얼마나 인간다운 기준을 잘 설정해 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는 정신적 가치의 총체입니다. 거기에서 정의한 이성이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거든요. 초월적 이성이 제대로 서게 되면 마음의 온갖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